완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조각가 최용선입니다. 기하학적인 문제에서 도형적인 문제로 이렇게 보면은 원과 네모라는 그 도형을 가지고 그 조형성 있는 걸 연구하다 보니 원은 우리가 태초에부터 아니면은 지금까지 영원 불면한 그런 변하지 않는 그 원이 있더라고요.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래 변하지 않는 그런 영원 불면한 그 원이 과연 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 사람들이 자기만의 동그라미, 내가 찾는 동그라미와 상대방이 생각하는 동그라미, 어떤 사람은 동그라미를 생각할 때 동전을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자동차 바퀴라든지 우리 일상생활에 많이 보이는 뭐 컵이라든지 접시라든지 많은 원이 있는데 무심코 우리는 그냥 이게 원이구나, 동그라미구나, 네모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 원에 대한 거를 집착하다 보니 그 원에 대한 그 안과 그 원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원 밖에 있는 그 테두리 경계, 이 경계에 대한 의문점이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제 작품은 그 테두리 원의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저는 그 원 안을 현실 세계로 보고 있거든요. 그래서 원 안에 있는 현실 세계와 원 밖에 있는 비현실 세계를 어떻게 조화롭게 그 조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하다가 그 알루미늄을 네모난 조각을 만들어서 그 조각을 이렇게 용접을 해서 그 네모가 또 어떻게 보면 원이 되고 그 원 속에서 그 추구하는 뭐 나만의 내면이라든지 아니면은 외적인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조형적으로 이렇게 표현한 작품들이 있습니다. 조각가라면은 물론 여러 재료를 다룰 줄 알고 그거를 또 어떻게 보면은 자기 작품에 맞는지 안 맞는지 그걸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학부 때 배웠던 뭐 석조라든지 아니면 철조라든지 목조라든지 이런 수업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전업 작가를 이제 이어가는 과정에서 내가 어떤 물성을 찾고 어떤 재료를 찾는지 그것이 굉장히 많은 숙제거든요. 근데 그 숙제를 풀기 위해서 많은 재료들의 그 물성을 찾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많이 해요. 그래서 그 시도하는 과정에서 자기만의 이제 맞는 재료를 찾는 거죠. 그래서 알루미늄은 이제 영양은 저 엄의경 교수님께서 알루미늄 작업을 많이 초반기 때 작업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알루미늄을 좀 많이 권고를 하셨어요. 그분께서 한번 써봐라. 물성을 좀 찾아서 네 나름대로의 그 작품하고 맞는 재료를 한번 찾아보라 해서 알루미늄을 처음 시도했는데 처음에 굉장히 좀 어려웠어요. 알루미늄이라는 재료가 좀 낯설었고 물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알루미늄이 많이 있지만은 그 알루미늄에 대한 어떻게 보면 재료 찾기라든지 아니면 재료에 대한 물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대해서 처음에는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한 2년 정도 알루미늄 가지고 계속 작업을 하다 보니 오히려 다른 뭐 스테인리스라든지 아니면 일반 철이라든지 이런 재료보다도 저에게는 그 알루미늄이 어떻게 보면 더 쉬운 재료로 이렇게 와 닿더라고요. 그래서 알루미늄을 좀 계속 작업을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하지만은 항상 자기 전에 스케치북을 머리맡에 두거든요. 그래서 자다가 제일 많이 스케치하는 게 자기 전에 이게 곰곰이 하루를 일상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좀 하루를 회상하면서 그 나름대로 어떻게 번뜩이는 그 아이디어가 있거든요. 그리고 그때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 그 스케치를 이렇게 가만히 이제 쳐다보면은 거기에서 또 영감을 많이 얻을 때가 많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걸 좀 한번 해보고 싶다, 뭐 저걸 해보고 싶다 그런 게 저는 좀 그 스케치를 많이 해가지고 그 스케치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. 스케치를 매일은 아니고 이제 어떻게 보면 가끔가다 이제 생각날 때 이제 항상 좀 조그마한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요즘에는 이제 핸드폰으로도 그림을 그릴 수 있으니까 핸드폰으로도 이렇게 잠깐
아이디어가 나오면은 그때그때 이렇게 스케치를 하고, 내 다른 작품을 또 봤을 때 또 저런 작품이 또 저렇게 있는 그 형상이 내 작품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맞을 수 있는 컨셉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좀 생각도 해보고, 그렇게 그때그때 이렇게 스케치를 많이 하는 편이에요. 그래서 그걸 영감을 많이 얻죠, 그걸로. 저는 디자인이 아니라고 이제 에스키스라고 하는데, 이제 먼저 스케치를 한 다음에 어떤 재료를 쓸까 먼저 이렇게 생각해요. 그래서 스케치를 먼저 한 다음에 이 작품에는 어떤 재료가 맞을지 안 맞을지를 결정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는 편이죠. 그럼 이제 보통 디자인이 나왔는데 재료 특성상 디자인이 100%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죠. 그럴 때는 이제 과감하게 재료를 선택을 다시 하죠. 이쪽 재료 뭐 알루미늄이 안 맞으면 철이라든지 철을 같이 쓴다든지 아니면은 뭐 다른 나무라든지 이렇게 융합을 해서 쓸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요. 어쨌든 디자인을 네, 디자인을 먼저 하죠. 근데 그 대답이 참 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일 수도 있고 좀 쉬운 질문일 수 있기도 한데, 저희 아들이 둘이거든요. 지금 아들이 둘인데 고등학교 지금 3학년 올라가는 남자의 아들이 막내가 아빠는 작업을 왜 하냐고 이렇게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한 번씩 물어봐요. 근데 저도 작업을 제가 물론 일단은 작업을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니까 작업을 하는데, 그 작업에 대한 욕구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경제적인 활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밥을 먹는다든지, 우리가 밥을 30세끼 먹잖아요. 근데 먹는 그 밥과 똑같은 것 같아요. 밥을 안 먹으면 배가 고프잖아요. 저도 마찬가지로 작업을 안 하면은 배가 고프다고 이렇게 말할까? 근데 항상 그 막내한테 이렇게 얘기해요. 그 생활의 욕구다. 어떻게 보면은 내 생활에 작업을 안 하면은 배가 고픈 것처럼 배가 고프는 욕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작업을 한다.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. 근데 앞으로도 제가 죽는 날까지 이제 힘 닿는 데까지는 작업을 계속 할 계획입니다. 제가 고향이 또 고산이고, 고산 초, 중, 고등학교까지 고산에서 나왔고, 그 고향에서 작업을 하고 어떻게 보면 작품 전시를 하고 한다는 자체가 고향이라는 것을 떠나서 완주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어머니 품 같은 그런 곳이기도 하고, 앞으로 완주에서 저 개인전을 한 번도 못 했는데 이제 완주에서 좀 한번 좀 계획을 잡아서 완주에서도 전시를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. 완주에서 활동하는 작가들은 어떻게 보면 행복한 작업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요. 나는 완주에서 활동하는 게 재밌습니다. 그리고 행복합니다.